당신은 평생 속아왔습니다. 자위는 더럽고 40살이 넘으면 그만둬야 한다고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자위는 단순히 정상적인 행동을 넘어 삶과 쇠퇴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 남성들을 치료해온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제 이름은 김세준이며 현재 국내 대학병원에서 남성 건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은 병 자체보다 몰랐기 때문에 겪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편견, 잘못된 정보가 삶의 질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자위를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거나 아예 멈추어 버립니다. 자주 만지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호르몬, 심장, 심지어 뇌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자위는 발기문제, 우울감, 전립선 이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자위는 테스토스테론을 높이고 숙면을 유도하며 혈관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이건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계를 중심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곧 저는 60세 이상 남성이라면 반드시 미리 알았어야 할 자위에 관한 이루까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일상 속에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열쇠가 숨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계속 시청해주세요. 오늘 들으실 내용은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중장년 남성을 위한 과학적이고 진솔한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공감되지 않는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듣게 되는 첫 번째 진실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자위 습관이 60세 이후에는 조용히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실수가 결국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무의식적인 자위는 감각 저하와 발기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많은 남성들이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저는 수백 명의 중장년 남성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진료실에 들어왔고 목소리는 자꾸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대화를 조금씩 이어가다 보면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혹시 자위는 하시나요? 거의 대부분 잠시 멈칫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긴 하는데 별로 느낌이 없어요. 혹은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만 끝낼 수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이젠 몸이 감각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였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무심코 반복해온 자위 습관이 몸의 기능적인 문제를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끝내고 습관적인 자세와 움직임, 자극적인 영상에 의존하며 긴장된 몸으로 행하는 자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경계에 강력한 조건 반응을 심어줍니다. 문제는 뇌가 이 패턴을 너무나도 잘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오래 반복되면 감각은 둔해지고 발기력도 떨어지며 예전처럼 느끼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이나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현실 속의 파트너와의 관계가 어렵게 느껴지고 점점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감정적 거리감이 커지고 결국 신체적 문제를 넘어 정서적인 고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좌절과 수치심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는 남성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몸은 망가진 게 아니라 단지 잘못된 방향으로 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포르노 유발 발기부전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정지연이나 완전한 사정불능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흔하지 않은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남성들이 조용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모든 것이 본인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만들어진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렇게 몸을 조건화해두고 그것을 되돌리지 않으면 결국 잃는 것은 단지 성기능이 아닙니다. 자신감, 연결감, 삶의 열정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스스로를 만지는 것도 피하게 되며 점점 고립되고 때로는 초기 기억력 저하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 손실은 침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눈빛과 걸음걸이 거울을 바라보는 태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새 천천히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저는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좋은 소식은 신경계는 회복될 수 있고 몸은 다시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그것은 인식과 인내 그리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각뿐 아니라 감정과의 연결을 중요시하는 천천히 의식적인 자위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위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인식 없이 반복하는 자위가 마치 핸들을 잡지 않은 채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충돌하게 되고 그때의 피해는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더 조용한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60세 이후 자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 건강을 내부에서 서서히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아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지금까지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압박감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사정하신 게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마치 엉뚱한 질문을 들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 나이쯤 되면 그런 건 멈춰야 하는 줄 알았어요. 이 말이 바로 수많은 남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신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치 60세, 70세가 되면 생식기능 전체를 꺼버려야 한다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민수 씨에게 말했던 그대로 지금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사정을 멈췄다고 해서 전립선이 기능을 멈추는 건 아닙니다. 전립선은 계속해서 액체를 생성합니다. 그 액체가 배출되지 않으면 몸속에 정체되고 그 정체된 액체는 우렬과 염증 불쾌감을 유발하며 시간이 지나면 실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액체를 장기간 보관하도록 설계된 기관이 아닙니다. 정체가 지속되면 부풀고 염증이 생기며 민감해지고 결국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 배뇨시 통증 혹은 사정시 통증 등입니다. 대부분은 나이 탓이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배출되지 못한 전립선의 압력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립선의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전립선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위를 하지 않으면 암에 걸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주 사정하는 것은 전립선 내 염증 환경을 줄이는 건강한 진료들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 분명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아와 대규모 연구에서는 약 3만 명의 남성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한 달에 최소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통계입니다. 다시 정민수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한 후 조금씩 자신을 돌보는 방식으로 자유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운명 때문이 아니라 습득의 이유로 건강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정상으로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배뇨가 편해지고 숙면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눈빛이 살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자신과의 연결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단지 잠을 설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약물 복용 수술 가능성, 심지어 전립선암 위험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이 나이에 이런 건 그만둬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장 건강을 무시하지 않듯 혈압을 신경 쓰듯 전립선 건강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체적 이야기 외에도 자위와 관련된 감정적인 수치심이나 죄책감, 말하지 못한 불평함들이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점이 다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감정을 억누른 결과가 어떻게 몸에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면 지금껏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자위에 대한 수치심은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 속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고요한 침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 침묵을 자주 마주합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성적 습관에 대해 질문할 때 시선을 피하는 눈빛. 자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움츠러드는 어깨, 대화를 돌리거나 그건 젊었을 때 이야기죠라고 웃으며 넘기는 반응 속에서 저는 그 침묵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위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계속하면 안 되는 일로 배워왔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조용한 수치심은 오늘날 남성 건강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정서 중 하나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자위를 더럽고 죄스럽고 나약한 행위로 배워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비난조롱, 부끄러움은 사라지지 않고 신경계 깊숙이 스며들어 지금까지 몸과의 관계를 조용히 왜곡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육체적인 접촉에서 멀어집니다. 그리움은 있지만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감정이 앞섭니다. 스스로에게 다가가지 않게 되고 그 이유는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절은 단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자위를 포함한 건강한 성적 접촉은 실제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하고 기쁨과 동기부여를 주는 도파민을 높이며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옥시토신 분비도 촉진합니다. 수면 기분인지 기능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수치심이 방해합니다. 수치심은 근육을 긴장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머릿속에 죄책감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수치심이야말로 만성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며 우울증, 불안장애, 심장질환, 면역력 저하, 심지어 치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한 번은 72세의 이혼 남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특별한 질환도 없고 약도 복용하지 않았지만 그는 지쳐 있었고 무기력했으며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건 이제 다 지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의 말에는 성적 접촉의 부재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데 대한 조용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약물도 없고 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죄책감 없이, 기대감 없이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간단한 연습들이었습니다. 몇 주 후 그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잠도 깊어졌고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완전히 고쳐진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수치심은 생기를 조금씩 앗아갑니다. 당신을 늙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존중하며 의미 있게 스스로를 만지는 행위는 어떤 나이에서도 가능하며 여전히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만약 수치심이 이토록 강력한 해악을 줄 수 있다면 여기에 호르몬 조화가 더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다룰 주제는 대부분의 남성이 예상하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적 본능과 단절될 때 그 감소는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사고방식, 행동, 삶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제 네 번째 통찰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비밀,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활동 심지어 혼자일 때도 자극받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너무 늦고 나서야 알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든 60세 이상 남성들이 부끄러움 없이 의심 없이 명확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활력, 근력, 자신감, 성격의 원천인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남성 건강을 돌보며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이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그저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생기를 잃고 스스로를 단절시킬 때 빠르게 감소합니다. 성적인 에너지가 억눌리고 외면되고 수치심과 무활동 속에 묻혀버리면 몸은 스스로 말합니다. 이 기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생리적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혈류는 줄고 에너지는 저장 모드로 바뀌며 근육은 줄고 복부지방은 늘고 수면의 질은 나빠지며 삶의 윤곽을 이루던 내면의 불꽃이 점차 희미해집니다. 단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이제는 생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영철 씨를 기억합니다. 73세 은퇴한 소방관으로 한때는 강인한 인상이 가득했던 분입니다. 그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어깨가 처지고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냥 느리게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혈액검사 결과를 보니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기준치에 간신히 걸쳐 있었습니다. 성생활에 대해 여쭈어 보자. 그는 고개를 접었습니다. 이젠 그럴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생각이야말로 진짜 위협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순간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영철 씨가 스스로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천천히 도왔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움 없이 그저 현재에 집중하며 자신에게 다가가는 간단한 연습들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의 호르몬 수치뿐 아니라 자세, 목소리, 표정까지 달라졌습니다. 화이트 트레이닝을 다시 시작했고 대화 중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몸은 주어진 자극에 반응합니다. 자신을 외면하면 테스토스테론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의도를 담아 자신에게 다가가면 뇌는 다시 말합니다. 이 기능은 아직 필요하다. 그리고 꺼졌던 시스템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단기적인 성적 자극, 심지어 혼자일 때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성적인 상상, 신체적 접촉, 기대감조차 호르몬 균형, 기분,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쾌락 연결 존재감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한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피로감이나 성기능 저하뿐 아니라 심장질환, 당뇨병, 기억력 저하, 우울증, 심지어 수명 단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삶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물학적 지표입니다.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자신을 너무 멀리 떠나와 버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존재합니다.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공간에서 죄책감 없이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여전히 이 삶 속에 살아있다는 신호를 생물학에 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놀라웠다면 다음에 드릴 말씀은 더 깊은 통찰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위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손상시키고 있는 테스토스테론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발기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시스템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60세 이후 믿게 되는 조용한 착각이 있습니다. 이젠 성관계를 하지 않으니 발기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성기능도 자연히 끝났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충분히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발기 기능은 단지 성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류신경 건강, 심혈관 기능, 더 나아가 전반적인 수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69세의 김영수 씨는 건강하고 지적인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6년간 한 번도 발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연애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천천히 종료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음경은 다른 근육과 혈관 조직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됩니다. 조직은 탄력을 잃고 혈관은 딱딱해지며 산소 공급은 줄어듭니다.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고 섬유화 현상이 진행되며 결국 나중에 다시 사용하고 싶어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대가가 시작됩니다. 규칙적인 발기가 멈추면 음경 내 평활근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발기의 중요한 혈관 네트워크는 효율이 떨어지고 산화질소 분비도 줄어듭니다. 이 화학물질은 발기 유도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변화는 성생활을 하려고 애쓰든 안 하든 무관하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생리현상입니다. 정기적인 자극과 혈류 공급이 없다면 몸은 이 시스템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손상은 육체적일 뿐 아니라 정서적인 영역까지 퍼집니다. 신체가 기능을 잃어가면 마음도 따라 무너집니다. 자신감은 사라지고 자존감도 흐려집니다. 예전의 자신과 동떨어진 느낌이 점점 커집니다. 그 결과 많은 남성들이 점차 침묵 속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우울감이 찾아오고 심하면 인지 저하의 초기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몸에게 이 기능이 아직도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파트너 없이도 가능합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수치심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자가자극이든 비성적인 방식이든 규칙적인 발기는 혈류를 유지하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며 신경 통로를 살려줍니다. 이것은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신체와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발기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몸에 전달하는 일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조용해져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침묵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당신의 몸이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발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모르게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그 질문이 다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뇌를 변화시키고 있는 현대의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활동 부족보다 더 깊은 손상을 남깁니다. 6번째 비밀. 포르노는 뇌를 바꾸지만 당신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포르노입니다.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자리에서 몸을 살짝 움직이거나 눈길을 피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마음을 열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의 뇌몸 그리고 남성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60대, 70대의 남성들이 제 앞에 앉아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아직도 가끔 포르노를 봅니다. 중독된 건 아니고 그게 아니면 아무 감각도 없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혼자 살거나 이혼했거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입니다. 이들이 쫓는 건 자극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혹은 그 연결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모릅니다. 지금의 포르노는 이들이 20대에 처음 접했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정적인 이미지나 부드러운 상상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빠르고 자극적이며 즉각적인 보상 구조로 가득 찬 콘텐츠가 주를 이룹니다. 문제는 우리의 뇌, 특히 나이든 뇌가 이런 과잉 자극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르노를 볼 때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동기보상 쾌락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과도한 자극에 노출되면 뇌는 점차 자연스러운 자극에 무감각해집니다. 실제 손길이나 감정적 연결에서 오는 자극은 점점 약하게 느껴집니다. 자극을 느끼기 위해선 더 강하고 새로우며 자극적인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와 작동 방식이 반복된 자극에 의해 바뀌는 현상입니다. 뇌가 인위적인 자극을 기준으로 학습되면 몸도 거기에 따라 반응합니다. 발기력이 떨어지고 사정이 어려워지며 어떤 경우에는 포르노 유발, 발기부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포르노 없이는 성적 반응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태입니다. 이 손실은 단지 침대 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심 불안, 자기 혐오 좌절로 이어지는 정서적 고립까지 불러옵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이 고장났다고 느끼고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대부분 이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 의지한 그 포르노였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안정을 찾으려 했던 그 도구가 오히려 생기를 앗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남성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뇌는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치유되고 재설정되고 현실에 기반한 진짜 감각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과도한 자극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인공적인 이미지 대신 현실의 감각, 상상력, 감정, 심지어 고요함과 마주할 때 몸은 다시 진짜 자극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각적 자극을 30일간 완전히 끊고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천히 줄여갑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리듬으로 뇌와 신경계가 쾌락을 다시 건강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되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짜 감각, 진짜 연결을요. 혹시 포르노로 인해 감각이 무뎌졌다고 느끼신다면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콘텐츠가 당신의 뇌를 탈취하는 동안 고립은 당신의 영혼을 탈취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진실은 기술도 호르몬도 아닌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성이 스스로에게서 손길을 끊었을 때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번째 비밀, 가장 위험한 실수는 고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들이 맞닥뜨리는 수많은 위험 중에서 테스토스테론 감소보다 포르노보다 어떤 신체 증상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립은 단지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침묵, 즉 몸을 만지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며 스스로와의 연결마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건 끝났다는 사회적 메시지에 따라 스스로를 포기하게 된 결과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 76세의 정기수 씨가 떠오릅니다. 은퇴한 엔지니어였고 정중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에 대해 말할 때 목소리 어딘가가 공허했습니다. 그는 1년 넘게 누군가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포옹도 어깨를 짚는 손길조차도 없었다고 했죠.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그 시절은 지나갔다는 뜻이요. 하지만 기수 씨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접촉은 사치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 기능입니다. 우리 몸은 60세, 70세,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접촉 없이 지내면 신경계는 점차 기능을 줄입니다.
옥시토신 분비는 줄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증가하며 혈압은 상승하고 수면은 불안정해지고 면역력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뇌가 정서적 회로와 감각 회로를 차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손길이 사라지면 우리 자신도 점차 감각을 잃게 됩니다. 단지 몸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무뎌집니다. 삶의 생생함이 사라지고 세상과의 연결이 흐려집니다. 이 고립은 조용히 서서히 시작됩니다. 어느 날은 단지 하루 일과를 건너뛰는 것으로 시작되고 다음 주는 거울을 피하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기쁨을 상상하는 것조차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고립은 침실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 남성이 자신을 만지는 행위를 멈추는 순간 뇌는 그것을 감정적 후퇴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후퇴는 강화됩니다. 만지는 빈도는 줄고 감각은 약해지고 결국 이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손실입니다. 단지 발기나 욕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목적, 감정적 민감성을 잃는 것입니다. 연결이 끊긴 그 순간부터 삶의 온기는 점차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고립은 우울증, 심장질환, 심지어 조기 사망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놓아버린 데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누구를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에는 상실이 있고 거리감이 생기고 외로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포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만지는 행위는 허용도 습관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은 아직 내 것이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나는 아직 느끼고 싶다. 는 메시지를 뇌와 심장과 신경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남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단지 스스로에게 다시 허락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조용함을 깨고 돌아오고 만지고 잠든 감각을 다시 일깨우기만 해도 자세가 달라지고 목소리가 돌아오고 잊고 있던 생기가 되살아납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셨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전해주는 방법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빼앗아가고 침묵이 마비시켰던 감각을 다시 되살리는 하루 한 번의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지금 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지금은 의사가 아니라 한 남성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남성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때로는 아주 조용한 희망까지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지 자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몸과 맺고 있는 관계,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무의식적인 자위가 몸을 어떻게 기능 이상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반복된 행동은 무해해 보이지만 뇌의 회로를 바꾸고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정을 완전히 멈췄을 때 전립선에 우렬과 염증이 쌓이고 장기적으로는 건강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몸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움직임을 전제로 설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수치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문화 종교 가정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책감이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억눌러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말입니다. 테스토스테론 감소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의 성적 존재와 단절되면서 가속화된다는 사실도 다뤘습니다. 스스로를 만지는 단순한 행위조차도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발기는 단지 성적인 기능이 아니라 혈관 건강의 지표라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시스템이며 무시했을 때의 대가는 침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감, 의욕, 기억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포르노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이며 반복된 인위적 자극은 결국 현실을 느낄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한 가장 깊은 위험, 바로 고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만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며 그 어떤 연결도 끊어진 채 살아갈 때 몸은 단지 쾌락만이 아니라 감정과 목적, 삶의 의지마저 꺼내갑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제가 당신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뇌는 여전히 느끼고 싶어하고 심장은 여전히 열리고 싶어하며 피부는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여정은 타인과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작지만 강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움츠리지 않고 자신의 몸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나이라는 거짓말에 자신을 지우지 않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이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약도 아닌 죄책감도 아닌 존재하는 시간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황금 루틴이라고 부르는 연습입니다. 하루 10분 조용하고 의식적인 시간,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목적도 압박도 없이 그저 순간과 그리고 손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습관으로, 어떤 분들은 잠들기 전 루틴으로 실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에게 이 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습관적으로나 외로움 속에서가 아닌 호기심과 따뜻한 존중으로 자신을 만질 때 몸은 기억합니다.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꺼져가던 불꽃은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을 되찾는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